네, 안녕하세요. 내일의 투자 소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섹터와 그 섹터에서 수혜받을 종목 3가지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들에 대한 모멘텀과 차트 분석, 그리고 타점까지도 공유해드릴 예정이고,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한 지금 시장의 대장 종목까지도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돈 되는 정보 전부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 무엇이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보내는 카카오톡, 은행, 비밀번호, 회사 기밀문서 전부 암호화돼서 안전하다라고 믿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방금 보안업계 전체가 똑같은 경고를 내놨습니다. 현재 암호체계 5년 뒤 붕괴 우려, 그리고 이 위기를 기회로 보고 5조 원 규모의 양자보안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안이라는 산업은 평소에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협이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하죠. 그리고 그 폭발이 시작되기 전에 누가 그 기술을 갖고 있는지 알아두는 사람만 그 폭발의 수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5년 뒤에 깨진다면서 왜 지금부터 난리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해커들이 지금 암호화된 데이터를 그냥 훔쳐서 창고에 쌓아둡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그때 한꺼번에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수학 후 해독라고 부릅니다. 지금 못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미래에 풀린다는 확신만 있으면 지금 훔치는 게 이득이니까요. 그래서 해커들은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 순간 쌓아둔 데이터를 한꺼번에 해독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더 무서운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통 위협이라는 건 눈에 보여야 사람들이 대응합니다. 그런데 이 위협은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새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아직 이걸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기업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이 격차, 일반 투자자가 모르는 동안 정부와 빅테크가 먼저 움직이는 이 격차가 바로 투자 기회입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행정명령으로 박았습니다. 양자 컴퓨터 2028년까지 배치하고 실사용을 서둘러라. 이게 왜 중요한지 짚어드릴게요. 행정명령이라는 건 그냥 발표가 아닙니다. 정부 예산이 배정되고 관련 부처가 실행계획을 세우고 산업 전체가 그 시간표에 맞춰서 준비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2028년이라는 숫자를 박았다라는 건 그 전까지 미국 안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 인프라 투자가 줄줄이 집행된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움직이면 한국도 따라갑니다. 우리 정부도 이미 PQC 전환 사업에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흐름이 가속화될 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빅테크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매체가 이걸 두고 AI 다음은 양자 컴퓨터, 빅테크 승부 시작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게 큽니다. AI 붐이 한 차례 지나가고 이제 다음 기술 전쟁의 무대가 양자라는 겁니다. AI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몇 년 사이에 시가총액이 몇 배씩 뛰었습니다. 패턴이 양자 분야에서도 똑같이 반복될 거라는 게 지금 시장의 베팅입니다. 아마존이 5년 내 완전한 상업용 양자 컴퓨터를 출시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IBM과 구글이 독주하던 판도가 깨져버렸어요. 이온 트랩 방식 양자 컴퓨터가 사상 처음으로 100큐비트 벽을 넘었거든요. 경쟁자가 늘어날수록 상용화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독점 기업 하나가 천천히 가는 것보다 여러 회사가 서로 경쟁하면서 빠르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 기술이 막 가속을 시작하는 변곡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막연한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전체 시가총액 중에서 25에서 40%가 이미 공개된 공개키를 가진 주소에 보관돼 있습니다. 충분히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 이 코인들이 이론적으로 그대로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글이 발표한 연구가 더 충격적입니다. 양자 컴퓨터로 비트코인 암호를 깨는데 필요한 자원이 이전 예측보다 20배 적어도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합계가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했던 거리가 연구가 진행될수록 계속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술 진보는 항상 예상보다 빠르게 옵니다. 그러니까 2028년이니까 아직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한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제로 움직여야 하죠. 그러자 국내 거래소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빗썸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최초로 양자 내성 암호 PQC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보안 전문기업 아톰과 협약을 맺고 회원가입부터 인증, 전송, 저장까지 전 과정에 PQC 보호체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왜 투자자한테 중요한 시조냐면요. 빗썸은 자기 돈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막연한 위협이라면 굳이 돈을 들여서 보안체계를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빗썸이 실제로 비용을 들여서 그것도 업계 최초로 움직였다라는 건 이 위협이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빗썸뿐만 아니라 업비트, 코인원 같은 경제 거래소들도 보안 투자를 확대하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 곳이 움직이면 경쟁사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산업 전체로 수요가 퍼지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PQC를 실제로 만드는 기업이 누구인지가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PQC가 정확히 뭔지 짚어야 합니다. 이 PQC는 양자 내성 암호예요. 지금 쓰는 암호는 복잡한 수학 문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일반 컴퓨터로는 풀려면 수백 년이 걸리니까 안전하다라고 여겨졌는데 양자 컴퓨터는 이 문제를 훨씬 빠르게 풉니다. 그래서 PQC는 양자 컴퓨터로도 풀기 어려운 더 단단한 수학 문제로 새 암호 체계를 짠 겁니다. 소프트웨어로 구현 가능하고 미국 NIST가 이미 표준 알고리즘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투자 포인트가 되냐면요. 표준이 정해졌다라는 건 이제 모든 기업과 기관이 그 표준에 맞춰서 자기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표준 교체는 한번 시작되면 전 산업으로 퍼질 수밖에 없는 의무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준을 가장 먼저 구현하고 가장 먼저 국가 인증을 받은 기업이 시장을 선점하게 되죠. 그러면 이 PQC를 네트워크 보안 장비에 가장 먼저 그리고 국가 인증까지 받아서 적용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엑스게이트인데요. 엑스게이트는 VPN, 방화벽 같은 네트워크 보안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난 4월 PQC 기반 하이브리드 암호 모듈 국내 최초로 KC-MVP 인증을 받았습니다. 자, KC-MVP가 뭔지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국가 공공기관과 보안 장비를 납품하려면 이 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인증이 없으면 아예 납품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기술력 증명이 아니라 공공, 국방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인증받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다른 회사가 지금 시작해도 엑스게이트를 따라잡으려면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선전 효과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PQC 시범 전환 지원 사업을 의료, 에너지, 행정, 3개 분야에서 통신, 금융, 고통, 국방, 우주 5개 분야로 확대했습니다. 분야가 늘어난다는 건 발주처가 늘어난다는 뜻이고 발주처가 늘어나면 인증을 가진 회사한테 들어오는 일감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엑스게이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됐어요. 시장이 이미 이 연결고리를 알고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방산 대기업과 협업해서 양자보안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드론, 무인기, 작정 차량, 로봇, 무전기 같은 무기 체계로 확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방산은 한번 들어가면 오래 쓰는 시장입니다. 무기 체계 하나가 들어간 보안 솔루션은 그 무기 체계가 운영되는 수십 년 동안 계속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게 장기 매출로 이어진다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PQC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학 문제 대신 물리 법칙을 이용하는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QKD, 양자 키 분배입니다. 빗, 즉 광자 하나하나에 야복키를 실어서 보내는데 누군가 중간에서 훔쳐보려고 하면 그 순간 양자의 물리적 상태가 바뀝니다. 도청 시도 자체가 즉시 탐지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PQC가 있는데도 QKD가 따로 필요하냐? PQC는 결국 수학 문제입니다. 지금은 양자 컴퓨터로도 못 풀지만 미래에 또 다른 알고리즘이 나오면 풀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요. 반면 QKD는 수학이 아니라 물리법칙 자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국가 기밀이나 최고 등급 보안이 필요한 곳에서는 QKD를 선호합니다. 다만 정밀한 광학 장비가 필요해서 비싸고 전송거리에 한계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을 누가 먼저 해결하느냐가 시장의 다음 승부처입니다. 이 QKD와 PQC 두 가지를 세계 최초로 하나의 장비에 결합한 기업이 있습니다.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은 2011년부터 15년 넘게 양자암호 기술을 개발해온 회사입니다. QKD와 PQC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양자 암호 제품을 세계 최초로 출시했고 QKD 단독, 하이브리드, PQC 단독 이 세 가지 라인업을 전부 갖췄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양자암호 기술은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연구 인력, 특허, 실증 경험이 누적돼야 하는 분야예요. SK텔레콤이 15년간 쌓아온 격차는 후발 기업이 단순히 돈을 투자한다라고 해서 1, 2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는 시간 자체가 진입장벽이에요. 그런데 최근 정말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SK텔레콤이 유럽연합의 연구개발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의 양자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펀드 규모가 약 17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가 2025년 7월 아시아 국가 최초로 준회원국에 가입하면서 SK텔레콤이 아시아 민간기업 최초로 이 연구비를 직접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게 왜 큰 의미가 있냐면요. 유럽이라는 이 큰 시장이 자국 기업이 아니라 한국 기업한테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건 SK텔레콤의 기술력을 글로벌 표준급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목표가 기존 QK1 장비의 비싸고 큰 광학 부품들을 반도체 칩처럼 하나로 집적시키는 겁니다. 성공하면 QK1 장비 가격이 크게 낮아지고 그러면 지금까지 비용 때문에 QK1을 못 쓰던 시장 전체가 열리게 되죠. 이게 성공하는 순간 SK텔레콤은 그 새로 열리는 시장의 표준을 쥔 회사가 됩니다. 그런데 PQC도 QK1도 결국 소프트웨어나 네트워크 장비 차원의 해법입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그 암호키 자체를 저장하는 장소, 그러니까 반도체 칩 자체는 안전할까요? 소프트웨어로 암호를 걸어도 그 키가 저장된 위치가 결국 공격 대상이 됩니다. 칩 자체가 보안 시스템을 깔아도 금고 자체의 잠금 장치가 호수라면 의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드웨어 단계로 더 내려가야 한다라고요. 여기서 PUF, 물리적 복제 방지 기능이라는 기술이 나옵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똑같은 설계도로 칩을 찍어내도 제조 과정에서 미세한 물리적 편차가 자연적으로 생깁니다. 이 편차가 칩마다 전부 다릅니다. 이걸 칩의 고유한 지문으로 쓰는 거예요. 칩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키이기 때문에 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기술이 왜 특별하냐면요. 해커가 아무리 정교한 소프트웨어 공격 기술을 갖고 있어도 공격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키가 외부에서 주입된 게 아니라 칩의 물리적 구조 그 자체이기 때문에 훔쳐낼 수 있는 파일이나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나온 보안 기술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레벨의 방어선입니다. 이 PUF와 PQC를 세계 최초로 결합해서 양산한 기업이 있습니다. ICTK예요. 올해 2월 MWC 2026에서 양자 하드웨어 신뢰점 퀀텀 HROT 개념과 G5Q라는 양자 보안 칩을 공개했고 6월 10일부터 10일 코엑스 스마트테크 코리아에서는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그리고 망 저장 장치까지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석 달 사이에 보안칩부터 네트워크, 저장 장치까지 전부 갖춘 거죠. 속도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하나의 제품을 개발하고 양산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석 달 사이에 세 가지 제품을 동시에 무대에 올렸다라는 건 이미 기술이 충분히 쌓여 있었고 지금이 그걸 한꺼번에 시장에 풀어놓는 타이밍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더 큰 흐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IT 디바이스 정품 인증에 PUF 기술이 실제로 적용되고 2027년부터는 EU에서 스마트폰 배터리가 탈부착형으로 의무화되면서 그 인증에도 PUF가 필요해집니다. 이 EU 규제 이야기를 좀 더 풀어드릴게요. 유럽에서 팔리는 모든 스마트폰이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새 규제입니다. 그런데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게 되면 가짜 배터리를 끼워서 발생하는 폭발 같은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과 배터리 사이에 이게 진짜 정품 배터리인지 확인하는 인증 절차가 필수로 들어갑니다. 그 인증 기술에 뭐다? PUF가 필수적으로 쓰입니다. 유럽에서 한 해 동안 팔리는 스마트폰이 수억 대입니다. 그 수억 대의 디바이스 그리고 그만큼의 배터리가 전부 이 인증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ICTK는 이미 LG U+의 공유기, VPN, 유심과 eSIM의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사 한 곳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이렇게 거대한 글로벌 수요가 추가로 열리는 거예요. NH투자증권은 2026년은 PUF 시장이 개화하는 해라고 평가했고 26년 영업이익 흑자 전환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그 시점이 바로 시장이 재평가를 시작하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2028년까지 양자 컴퓨터가 실전 배치됩니다. 비트코인의 25에서 40%가 이미 노출돼 있고
그 시한이 예상보다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빗썸이 국내 최초로 PQC를 도입하면서 이 위협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리스크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렇게 5조 원 규모의 양자보안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시장이 세 단계로 나뉩니다. 네트워크 단계에서 국내 최초 인증을 받고 정부 정책 확대에 직접 수혜를 받는 엑스게이트, 통신 인프라 단계에서 15년의 기술 격차와 170조 원 유럽 펀드까지 따낸 SK텔레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반도체 단계에서 세계 최초로 PUF와 PQC를 결합하고 흑자 전환을 앞둔 ICTK입니다. 5년의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한이 다가올수록 오늘 말씀드린 세 회사는 시장이 외면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위협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 그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종목들에 대한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볼게요. 그래서 엑스게이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 시장이 코스피가 거의 10% 가까이 빠지고 코스닥도 뭐 8에서 9% 이렇게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증시와 반대로 오히려 상한가에 가까운 그런 급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차트 흐름 자체가 바닥을 한 번 다졌고요. 바닥을 두 번 다졌습니다. 즉 쌍바닥의 형태를 가져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 시장이 회복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수급과 더 큰 급등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 쌍바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바닥을 두 번이나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 추세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쌍바닥의 첫 번째 이 지점을 매수 타점, 그리고 급등 이후 조정 나와주면서 이 지점을 지지받아주는 이 타점을 2차 매수 타점,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이 쌍바닥 패턴에서 우리가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현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정말 기회의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시장 자체가 현재 서킷 브레이커 그리고 코스피가 마이너스 10%나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장 초반에 들어오는 수급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을 매수하던 아니면 타점을 잡아보던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이죠. SK텔레콤. 이 종목도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지속적인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직전 시장 역시나 이 증시가 폭락을 하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큰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때 수급을 보시면요, 외인들은 오히려 이 종목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이 떨어지면서 패닉 매도 물량이 나오죠. 그 패닉 매도 물량을 누가 매수하고 있다? 외인들이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외인들이 매수하는 이유 뭐예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유럽에서는 이미 이 SK텔레콤의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해외에서는 이미 SK텔레콤한테 QKD 관련해서 기술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외인들 입장에서는 이 종목이 너무나도 좋은 종목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인식이 강해요? 그냥 통신사 3사 중에 하나다라는 인식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기업은 단순히 통신회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양자 쪽으로도 엄청난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수, 그러니까 외인들의 매집이 끝나게 되면 결국엔 뭐다? 거래량 터지는 순간 반등이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정 이후에 거래량을 확인하고 나오는 이 양봉 눌림목이 확인되면 그때를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으로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이죠. ICTK. 이 종목 역시도 보시다시피 시장이 폭락하는 바람에 이런 장대 음봉을 만들어내게 됐는데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건 뭐예요? 외국인의 보유 수량 지금 줄지 않고 오히려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우리나라 양자 관련된 기업들은 누가 사고 있어요? 개인들은 매도하고 있고요. 외인들, 겉머리 외국인들은 이 종목을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사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싸진 가격이다라고 판단하고 미리 매수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매집이 끝나면 결국엔 뭐예요? 시장은 회복이 되고요. 시장이 회복이 되게 되면 코스피가 10% 빠졌던 것처럼 10% 급등도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이 저점이라고 판단하고 외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엄청난 반등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현재 상승 조정 나와주면서 직전에 이 부분을 현재 터치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거래량과 함께 양봉이 발견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양봉에서는 매수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양봉이 발견되면서
눌림목 잡아줬을 때 그때를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으로 생각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종목들 매수 타점 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장 종목을 지금 말씀드려보고 합니다.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올해 초부터 AI 관련 수급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주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우상향을 시작한 종목으로 현재는 고점 이후 조정이 나와주게 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밑에 보시면 외인과 기관들의 보유 물량은 오히려 증가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개미들이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그걸 외인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다,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종목 고점 대비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근데 주가는 하락했다. 매도 물량을 던진 이 세력들이 별로 없고 개인들이 쫄아가지고 패닉 매도한 거를 오히려 세력들이 사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게다가 MACD, RSI, DMI 이 세 개의 지표가 동시에 매수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현재 급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직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조정이 크게 나와주면서 현재 자리가 지난 매물대에 있던 저점 자리까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회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 증권가 레포트에도 경제방송에서도 언급된 적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댓글에 고정 댓글 하나 남겨드렸는데 이 링크 클릭하고 나오는 설문조사 간단히 30초 정도만 작성해 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간단하게 진행하는 거니까 한 벅씩들 참여하셔서 대장 종목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에 대한 매수 타점이 나오게 되면 제가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종목들 실제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운영하는 이 내일의 투자 소식 텔레그램 방에 입장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 방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분들만을 위해 운영하는 방으로 영상에서는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전달해드리지 못하는 속보냐 뉴스, 재료들을 바로바로 알려드리면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 미리 공부해본 종목들에 대한 타점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제가 관심 종목으로 바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월 23일 오전 9시 제가 내일의 투자 소식 소통방을 통해 한울 반도체 종목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이후 15%가 넘는 급등이 나와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마이너스 10%나 떨어지는 시장에서도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 공유해드렸다라는 거고, 제가 아무 이유 없이 한울 반도체 말씀드린 게 아니죠. 보시면 6월 22일 더 전날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해보고 이미 분석을 완료했기 때문에 타점이 나오자마자 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해 계셨던 구독자분들 이 종목으로 수익을 벌어가실 수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죠. 6월 22일에는 기가비스 종목으로 11%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 역시도 6월 18일 더 전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해봤고 영상을 통해서 공부해봤던 종목들의 타점이 나오자마자 바로 소통방을 통해 공유해드리고 그 공유했던 종목이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계속해서 수익을 벌어나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공부해봤던 종목들에 대한 타점이 나오게 되면 제가 소통방에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17일에는 원익 IPS 종목으로 10%, 16일에는 광전자 종목으로 14%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소통방을 통해 종목을 말씀드리고 그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 방에 바로 입장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방 어떻게 입장하냐?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하나 남겨드렸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100% 무료로 언제 어디서든 입장 가능하시고 제가 들어와서 제가 어떤 말을 하나 어떤 종목을 주나 한번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만족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 신뢰도 없는데 그냥 제가 말씀드린 종목 매수하셔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믿을만 하구나 라는 것들을 좀 인지를 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좀 더 확률 높게 수익을 벌어가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입장하셔서 제가 어떤 말씀 드리나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장주 종목도 이 링크를 통해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대장 종목까지도 꼭 같이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같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에 혼자 투자해서 뇌동매매, 패닉 매도
이러면서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보다는 우리가 같이 백지장도 맞대면 낫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 다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지금 시장을 극복해 나가면서 오히려 수익을 벌어나갈 수 있는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